뭐 데이터 경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3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OMB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동급일 정도로 강의를 하게 될 정도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예. 저로서는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이렇게 관심이 많은 법률이 아니었는데 예. 되게 주목을 많이 받게 됐어요. 예. 뭐 다른 법 얘기지만 이제 전자금융거래법도 과거에는 뭐 크게 이렇게 잘 안 들여다보는 법률이었는데 지금은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페이지입니다. 그 강의 목차는 우선 신용정보법 개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용정보의 처리, 소위 이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응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죠. 말씀드리고 그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신용정보 주체 보호에 관한 내용들 이건 간단한 테마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신용정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감독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우선 신용정보법 특징인데요.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저희가 이제 뭐 정보보호의 기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정의를 하고 있지만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를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이게 신용정보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냐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용정보라는 별도의 정보 종류가 있다. 그걸 규정하고 있고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용정보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이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혹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어떤 취지에서 제정됐다기보다는 이 신용정보 산업에 대한 규율을 목표로 해서 제정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 산업의 종류로는 이제 신용정보 회사 우리가 소위 이제 CB사라고 부르는 뭐 나이스, 뭐 KCB 뭐 이런 회사들하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 회사, 소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그리고 뭐 전통적인 채권 추심 회사, 뭐 이제 가끔 가시다 보면 땡땡 신용정보 뭐 이렇게 불리는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산업에 대한 규율하고 있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이런 산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대주주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산업을 영위할 때 어떤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신용정보 활용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했다는 게 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신용정보법은 이제 1995년 1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논의는 그 전부터 당연히 있었겠죠.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제정 논의는 뭐 2000년 초반부터 있었다고는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 신정법이 95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어떤 정보보호에 관한 어떤 뭐랄까 일반적인 규율 체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립이 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제정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용정보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유사 중복 조항을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크게 바꾼 게 데이터 3법 개정이라고 불리는 2020년 2월 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정보 활용 관련된 규제가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기관의 이원화도 특징인데요. 신용정보법은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금융위원회 데이터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뭐 재개정 논의를 한다거나 하면 거기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신용정보법의 준수를 이제 뭐 이 신용정보법을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이 이 법을 준수하느냐를 감독하는 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그리고 비금융상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감독권은 되게 포괄적이어서 일반 사업자에 대한 감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용정보법을 이제 소위 집행하는 기구 비슷하게 돼서 비금융상거래 기업의 신용정보법 준수를 감독합니다. 감독 수단은 이제 자료제출 요구, 조사, 시정조치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구조죠. 네. 어떤 법률을 집행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해당 법률에 대한 어떤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해야 되는데, 이게 특히나 약간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보법, 그리고 약간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법을 부처를 달리해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비금융상거래 기업에 대해서 개보위가 신용정보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려고 하는지는 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요거는 신용정보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이제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뚜렷하게 이제 구별되는 특징이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산업에 대한 허가 감독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고, 그리고 뭐 수집 처리 그런 유사한 조항인데, 특이하게 신용정보 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용정보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금융권에 만들어진 신용정보를 금융권 전반으로 유통해서 이용하자는 취지를 반영해서 만든 법이라는 특징이 드러납니다. 개보법에는 이런 조항이, 이런 이제 장이나 이런 게 없죠. 그리고 5장은 이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대해서 쭉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 신용정보 주체 보호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개보법에는 이제 이런 단체 소송이나 분조위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 정보보호법이라기보다는 이 규정의 이 법의 이런 장의 제목들만 보더라도 산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예, 그리고 그 산업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유통, 수집,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